뭐 이 탄핵 자체가 뭐 무도하지요.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다 같이 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의를 세워가는데 양보하거나 이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계속 계셨고, 조금 예민한 부분들은 내가 말고 우리 여기 팀들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류하시게 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된 동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소추 과정을 보세요.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했고, 또 본인이 수사를 못하니까 뭐 옆에 사람들도 데려다가 뭐 이런 공조 본인이 뭐지 만들어가지고 해서 우선 수사부터가 출발부터 잘못됐고, 또 구속하는 단계도, 구속하는 것들도 아주 정말 불법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무슨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무슨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사법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한다? 이거는 뭐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저 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것에다가 이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기소가 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는 뭐 굉장히 다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란이냐, 이게 내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범이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문란합니까? 폭동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억울한 점들을 지켜내고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부정선거 관련한 것도 있을까요? 부정선거도 있죠.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본질이 뭐냐를 따져보면 그 부정선거가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질 않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대통령이 여러 번 이 계엄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때문에 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음모론이니 이래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덮을 수는 없어요. 저는 올해 공안부에 있으면서 부정선거와 싸워왔고 수사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없어지면 좋죠. 그렇게 안 되니까 저도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결단을만 내리셨고, 그 결단의 한 방향으로서 이제 계엄을 선택하셨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올해 이걸 4년 가까이 해왔지만은 지금 정치가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셨으니까 그랬을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증거 채택은 안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 채택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겠죠. 지금 채택이 안 됐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난 어제 들어와서 오늘 들어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거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참고 자료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정신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혹시 아까 그 박춘섭 비서관 증인신문 할 때 대통령께서 자리를 누구? 박춘섭 비서관 증인신문 할 때 예.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떤 이유로 좀 증인신문 할 때 자리를 비우신 건지. 뭐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인데 있을 아니 뭐 물론 탄핵이지만 아마 그 이제 아까 그 경제실장 경제수 네.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다 이해가 되니까 서로 이해가 되니까 뭐 굳이 있을 필요 없다 생각하셨겠죠. 네, 오래 힘드시니까. 그럼 박춘섭 수석을 증인으로 부르신 그 배경 혹시 좀 설명해 그 주시죠? 배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리 이석하신 다음에 따로 변호인 분들하고 접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혼자서 시간을 가지신 건지? 아니 우리하고 저 접견하고 뭐 이런 건 다 끝난 다음에 만났죠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예. 요거는 정말 그 우리 저 변호인단 대표들에게 물어보세요. 예, 예. 대통령 요청으로 변호인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예, 예. 나라가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상황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면 오늘 대통령 처음 이제 뵀는데 거기서 또 나눈 교감이나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으셨을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20명 가까이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감을 주고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심 전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왔고요. 누가요? 건강 문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총리님 그 서부지법 사태 무료 변론 제공하시는 거 예, 사실 예. 전직 총리로서 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지. 법치주의의 한 틀은 따뜻함도 있어요. 법치주의라는 건 처벌만이 아닙니다. 따뜻함도 법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거를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10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왜곡되는 나라들 그 분노하고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불법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불법을 했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하지만 나는 또 도와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에게. 어쨌든 불법이라는 점을 변하지 않는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또 정부의 살 일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늘 불법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변호사예요. 불법했다고 해서 안 도와주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이게 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도 사건이 이제 송치가 넘어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는 기소하고 45%는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기소하고 반은 불기소하는 거예요. 불기소라는 건 처벌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것이 뭐 잘못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폭력으로 진입해가지고 침탈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법인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도 아니고 나는 변호사예요.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어려운 젊은이들 도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경찰이나 뭐 이런 데는 또 거기 본인들의 역할을 또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그럴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그러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노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질러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까? 불법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법치에 또 근반을 흔드는 거죠. 저는 뭐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뭐 내 사육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집기류를 파손하는 게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법의 어떤 여러 양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한 대로 검찰이, 경찰이 조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물을 파괴하면 그건 보호하면 안 됩니까? 변호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장발장도 변호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무슨 기물 파괴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사법 체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법원을 지금 훼손을 하는 행위잖아요. 법원이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예. 법원이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럼 방금 발언은 법원이 그럼 잘 못했다는 말로도 좀 들리는데 아니, 어떻게 뭐 우선 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관할이 공수처법의 법상 관할구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그것부터도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국회 대리인단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대통령에게 또, 변호인들이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부에 있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할 겁니다. 이번 변호인단 합류가 황 전 총리님 뭐 정치적인 복귀를 위한 좀 국선이나 이런 건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정치를 위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경호 활동을 앞으로 할 겁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하네. 젊은이들